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생활 기록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죠. 작년에 여러분들 어떤 기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기부를 좀 보면서 아쉬운 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생활 교육부를 만들어 나갈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저희 맘땡이 이제 생활 교육부를 지금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주제로 올해는 어떤 과세특 주제로 생계부로 나가고 어떤 심화 보고서를 어떤 책으로 뿌리묵의 독서를 나가라라는 점 컨설팅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의 생기부가 좀 이제 상경계열, 인문계열은 경영학과 생기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분석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영학과는 올해 특자사고 아이들도 거의 다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고 학생들도 경영학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물론 대표적으로 뭐 어떤 뭐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뭐 CEO라든지 사회적 기업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진로가 우리 솔직히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학교를 올릴 전략으로 경영학과를 많이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인솔을 다른 목표잖아요. 그런데 경영학과는 모든 대학교에 다 개설되어 있고 또한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과를 희망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생활 기록부가 안타까운 점 두 가지가 무엇인지 이 점을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맘때는 이제 뭐냐면 학과별로 생명공학과, 약대, 뭐 의대, 사회학부 뭐 이런 학생들을 봐가지고 좀 안타까운 기록들이 무엇인지 그 점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연차적, 순차적으로 그 방송을 진행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은 학종에 다 떨어진 이유가 첫 번째가 생활 기록부를 읽어보면 진로 계획에 너무 두루뭉실해요. 이 학생의 경영학과를 왜 지원했지?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보면은 그 아이들이 뭐 경영학과에 관련된 어떤 뭐 책을 보고 베꼈나 아니면 인터넷에 가서 복사해 붙여놨나 좀 이런 느낌 드는 생활 기록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 저도 읽어봐도 알아요. 근데 그런 상기부가 지금까지 봤을 때 학종을 합격한 아이들이 없어요. 다 1차 다 떨어졌어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 아니, 우리 경영학과지만 남학생도 포함되겠지만 생활기록부에 만회들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마케팅에 만회들어 두 번째 사회적 기업과 일반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는 마케팅이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아니면 광고 홍보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내신 컷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는 컷이 높고 도고나가 많이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경영학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단지 마케팅이 무엇인지, 마케팅의 종류, 뭐 마케팅의 고객 심리, 그 마치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에서 서칭만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그런 생활 기록부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우리가 맘띵해서 네이버라든지 거기서 한번 그대로 입력해서 해보면 그 문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복사해서 붙여놓는 생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정말 두루뭉실하고 진실은 뭐 진로기게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마케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마케팅이 여러분들 마케팅의 본질과 관련된 깊이 들어가고, 그와 관련돼서 마케팅의 회사의 차를 어떻게 제대로 반영하는 건지 좀 이런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마케팅과 관련된 기록이 많은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기획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건데 경영학과도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경영학과 나오면 여러분들이 경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진짜 경영학과 나오는 학생들은 경영지도사라는 시험 보죠. 경영지도사 1차에서 2차는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 인적자원 관리나 마케팅이나 품질 쪽이냐 재무 쪽이냐 이 네 가지 쪽이에요. 이 네 가지에서 하나 선택한 전문가 쪽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네 가지 전문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 때, 1학년 때는 물론 상경계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다 맞춰나 잘 했어. 그러면 2학년 때는 그래도 뭔가 그런 점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인적으로 갈 건 좀 구출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남학생 같은 경우 경영학과를 희망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을 봤을 때, 경영학과를 희망하는데 좀 두리뭉실해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랬어. 야, 너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나가면 너 학종이 불리해.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 관리일지 마케팅일지 아니면은 품질일지 재무 쪽일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학생은 인적 자원 관리 쪽으로 쭉 빼고 나서 결국은 정말 좋은 대학교를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점들 좀 확실히 해 두셔야 돼. 그다음 세 번째, 너무 보고서로는 채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보고서로 채우는 것은 나쁘다라는 건 아는데,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 특히 너무 보고서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고서가 나쁘다는 좀 우리가 비율을 한번 생각해 두셔야 돼요. 보고서로 많이 채운 아이들은요, 독서로 활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보고서로 채우되 독서를 같이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고, 또 저는 그러거든요. 앙케이트 조사가 솔직히 경영학과 학생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영학과를 말도 안 되는 학종을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분석하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갔었냐면은 뭔가 표본 분석이라든지 통계 분석이라든지 앙케이트 이런 점이 들어갔다라는 말. 그런데 이런 점에 들어가야 돼. 그냥 단지 보고서만 썼다라는 말. 그럼 보고서를 쓴 과정이 뭐죠? 그 보고서에 관련된 출처, 인터넷, 논문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거 좀 적절히 보고서만 다 채우지 말고, 골고루 여러분의 역량과 학업 역량 보를 수 있는 것 좀 같이 보를 수 있는 것. 이런 상황 교육부가 바람직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창업 역량이 정말 중요해요, 경영학과는. 말 그대로 예전에 면접에서요. 행정학과 경영학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라는 면접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 똑같아요. 행정학과는 국가를 경영하는 거죠. 경영학과는 기업을 경영하거든 말이에요. 그럼 차이는 똑같이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도 큰 차이가 있죠. 뭐가 있냐면 행정학과는 불을 분배하는 학과고 경영학과는 불을 끌어모으는 학과란 말. 고로 경영학과는 불을 끌어모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창업 역량이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역량을 보이고 안 보이고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경영학과 여름 지나갈 때 생활교육부를 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거 바탕 나는 고3 때 앞으로 어떤 쪽으로 창업을 하겠다라는 좀 그런 좀 깊이 있는 심화가 들어갔던 아이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업 역량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생활교육부를 보게 되니까 2학년 때까지 컨설팅을 했어요. 이제 컨설팅을 이제 쭉, 아니, 이제 2학년 때 이제 생활교육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컨설팅을 했는데, 아이가 정말 영어 영문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떤 뭐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에 관련된 기사를 읽고 그런 점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보게 되니까 좀 대학교를 올리려면 제가 그러죠. 야, 너 이거 영어 영문학과나 지원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에다 좀 창업 모듈을 집어넣자라고 고3 때 어떤 창업 모듈을 집어넣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작가가 그게 노벨상을 좀 수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여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K-팝, K-푸드, 그다음에 K-뷰티 그러면서 한국어 열풍이 불었지. 그 다음으로 대세는 K-문학의 대스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K-문학의 대스타라고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한강 작가 노벨상을 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학생한테 그랬어요. 너는 K-문학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창업적인 마인드를 3학년 때 같이 보여주면서 영어 영문학과다 지원하고 경영도 지원하자면 다 붙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업 역량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경영학과는요 정말 많이 바뀐데 창업 의지가 글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 경영학과라고 해가지고 경영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IT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경영학과에서 말도 안 되는 학교 학생을 보면 과들 코딩도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어떤 뭐 인적 자원 관련 나오는 프로그램 효율적 프로그램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마인드가 반드시 있고 세계로 나가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우리 사회적 기업 학생 이제 명심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경영학과 나와서 사회적 기업가를 꿈꾼다. 그 아이들 사회적 기업가를 꿈꾼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뭐 불안 이웃이라든지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뭐 좀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겠다라는 걸 3학년 때 쭉 생각을 쭉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서 하겠다라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 아이들은 한국에서 하겠다는 그 사회적 기업 어떤 활동들이 이미 우리 대기업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고 기업도 다 하고 있고 사회 봉사단체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결국은 하고 있는 건 우려먹기라는 말이야. 이런 아이들은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가를 했다는 솔직히 그다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해외로 눈을 돌린 아이들은 정말 결과가 좋았습니다. 어떤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회적 기업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회적 기업가를 난 동남아 아니면 아프리카 쪽으로 돌려서 그럼 거기에서 어떤 한국의 대한민국이라는 걸 인지도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펼쳐나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글로벌 역량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면은 마치 그 생활기록부가 야, 사회복지학과도 지원했나라는 생각이 생기부가 들어. 그런 착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아까 경영학과는 돈을 끌어모으는 학과다라는 말에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적 기업가를 하다 보면 막 퍼주는 그런 생기가 나오면 안 돼. 여러 명 사회적 기업가라도 어떤 사업을 해서 부를 창출해서 수익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할 것이 그 점이 분명히 보여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회복지학과처럼 생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 수학적인 사고 역량 너무 안 보여, 솔직히. 우리 상경계열은요, 수학적 역량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는 수학적 역량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합격이나 불합격 바로 좌지우지가 되는데, 이 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어떤 통계라든지 어떤 경제라든지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떤 수학적인 사고력으로 분석하는지가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뭐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경제가 뭐 불경기야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소비자 심리가 뭐 불안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뭘로 파악하느냐면은 그 원인을 사회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요즘 어떤 원인 때문에 경제가 불경기가 됐다. 근데 그것도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그 원인을 사회로 찾는 것도 있는데 수학적인 역량으로 같이 원인을 파악해주는 것이 정말 메리트가 있고 생활기록부가 정말 이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학적 역량도 반드시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아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마케팅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효율적인 마케팅, 어떤 마케팅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보다는 마케팅의 비용이라든지 고객 가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본인만의 수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수학적인 정확한 근거로 마케팅의 수치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면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 경영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인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그 거의가 선택을 안 하죠. 확통만 선택을 하죠. 미적분이 어렵다 보니. 근데 확통에서 우리가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수학적 역량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베이지안 추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걸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 정말 그런 베이지안 같은 건 추론 능력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 관리에서 우리 경영자가 CEO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도 이러한 그 확률 같은 게 수학적 역량을 사용해서 올바른 통계 결정 내릴 수 있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다라는 말. 근데 그 점을 활용 안 하더라고. 그 점 활용 안 하면 여러분들은 수학적 역량을 보여줘 약간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통계를 많이 분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근데 통계를 분석할 때 통계의 숫자를 보는 그 원인과 그다음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를 분석할 때 우리 아이가 그래요. 딱 통계를 분석하는 어떤 국내 및 뭐 국제 시장에서 뭐 경영이나 경제 통계점 문제점 발견했어. 그럼 통계를 통해 원인을 파악했다라는 거면은 그때 그 통계를 원인을 파악했으면 이것을 개선 사항에 무엇이든 수학적인 문제를 접근하면서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은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생들 재무제표 종종 들어가면 우리 경학과 학생들 많이 하는 동아리 활동에 투자, 모의 투자 아시죠?
그럼 모의 투자하시면 생기부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보면 여러분들 경영학과에서 모의 투자 하신 학생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뉴스를 딱 봤다로, 뉴스에서 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뭐 어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소문으로 들어서 소문으로 사고 파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많았죠. 코로나19가 빡 터지면서 이런 코로나19 백신 회사 주식 올라갈까 그래서 백신 회사 모의 주식 투자를 했더니 올라갔다.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을 투자할 때 당연히 시사라든지 국내 소식이라든지 국제 소식을 당연히 민감하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더 깊이 한 번 더 들어가자고. 얼로 들어가면 재무제표까지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분석하는 활동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투자자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냐라는 말이야. 재무제표라는 건 말 그대로 무엇이죠? 그 회사의 건강, 즉 말 그대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 사람의 건강검진을 받으면, 피검사하고 어디 가는지, 어디 가는 딱딱 진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말 그대로 그 회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재무제표가 바로 건강검진표라는 말이야. 그럼 그 회사의 건강검진표는 재무제표로 보고 나서, 그럼 예를 들어 아까처럼 코로나19로 해서 백신 제약회사 주식 올라갈 거면 제약회사가 많잖아. 그렇지? 그럼 제약회사 많은, 그 많은 제약회사 중에 건강한 제약회사를 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때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재무제표는 숫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재무제표는요, 숫자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에 담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가 녹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사적인 역량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특히 수학적인 사고 역량과 회사 재무적으로 분석하시는 역량이 뛰어나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이 많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 역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투자하는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단지 뉴스로 듣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뉴스로 들었다면 거기에서 건강한 회사를 찾기 위한 재무제표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럼 수학적 사고는까지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이걸 하지 않더라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구하기 쉬워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금융감독위원회에 들어가서 재무제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무제표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단지 그 회사의 수익, 자산,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CEO가 누군지, CEO가 그 회사 주식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고, 가축관계 어떻게, 그 모든 게 정말 다 나와 있다라는 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는 안목과 수학적인 역량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경영학과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렸어요. 경영학과는 단지 여러분들을 그냥 나 경영학과가 될 거야. 그럼 경영과 관련된 조사하면서 생기부 채우겠네? 절대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과를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금방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걸 보여주지가 않는 아이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약을 했잖아요. 경영학과에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생활교육 어떻게 잘 채워나가지 잘 계획해서 꼭 학종으로 소신 이상으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